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오전 7시 정각, 김복수는 침실에서 나와 넓은 거실로 향했죠.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회색빛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위엄이 느껴졌어요. 사모님, 아침 식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집사 김씨가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복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식당으로 향했어요. 대리석으로 된 긴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치고는 너무 많았지만 이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김복순이 물었습니다. 비서 정씨가 수첩을 펼치며 답했어요. 오전 10시에 자선단체 이사회 회의가 있고 오후 2시에는 부동산 투자권 검토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복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녀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아들 민호의 일이었어요. 올해 32살이 된 민호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로서는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김복순이 서재에서 투자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민호의 밝은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죠. 김복수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야,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니? 거실로 나온 김복수는 깜짝 놀랐어요. 민호 옆에 젊은 여성이 서 있었거든요. 키가 작지 않은 편이고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완벽해 보일 정도로 말이죠.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호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여자친구 지연이에요. 그리고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저희 결혼하려고 합니다. 김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표였거든요. 물론 아들의 결혼을 바라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으니 당황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연이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김복수는 지연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29살 정도로 보이는 나이에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매너.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복순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반가워요. 김복순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사귀었나요? 6달 정도 됐어요. 민호가 대답했죠. 지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께서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김복수는 차를 준비하라고 집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눴어요. 지연은 질문에 적절히 답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모습이었죠. 어떤 일을 하시나요? 김복순이 물었어요. 마케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연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작은 회사지만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부모님께서 지방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답변이 너무 완벽했어요. 김복수는 오히려 그 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민호는 어머니와 지연이 대화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지연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결혼은 언제 할 계획이에요? 김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싶어요. 민호가 답했죠. 김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어요.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뭔가 석연치 않다는 직감이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민호와 지연이 돌아갔습니다. 김복수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연의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너무 완벽한 미소, 너무 적절한 대답들. 뭔가 연기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정비서. 김복순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네, 사모님. 박지현이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해보세요. 자세히요.
정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혹시 뭔가 문제가 있으신가요? 직감이에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김복수는 잠들기 전까지 지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의심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틀 후 정비서가 김복순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사모님, 박지연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비서가 파일을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죠. 김복수는 안경을 쓰고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지연의 기본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29살 서울 출생, 대학 졸업 후 현재 직장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우수하고 직장에서의 평판도 좋습니다. 정비서가 설명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복수는 파일을 넘기며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기록, 직장에서의 승진 과정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이상하군요. 김복순이 중얼거렸어요. 무엇이 이상하신가요? 너무 완벽해요. 사람이 이렇게 흠이 없을 수가 있나요? 김복순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비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사모님,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은데요. 민호 도련님께서도 행복해 보이시고요. 김복순은 파일을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면서 길러온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정비서, 제가 직접 나서야겠어요. 직접 나서신다는 것은? 김복순의 눈에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지연이라는 여자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그날 오후 김복순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옷장에서 오래된 옷들을 꺼내기 시작한 것이죠. 색이 바랜 점퍼와 낡은 운동화, 그리고 해진 가방까지. 사모님,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집사 김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변장을 해야죠. 김복순이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저를 김복순으로 알면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테니까요. 정비서와 집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사모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뭔가요?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복순은 거울 앞에서 모습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지연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보겠어요. 다음 날 아침, 김복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진한 화장을 하지 않아 나이가 더 들어 보였고 옷차림도 평범한 할머니 같았어요. 심지어 목소리까지 일부러 쉰 목소리로 연습했습니다. 정말 못 알아보겠네요. 정비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지연이 자주 다니는 곳으로 가볼까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강남역 근처 쇼핑가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김복수는 그곳에 전단지를 들고 나타났어요. 전단지 받아보세요. 김복순이 목소리를 바꿔 외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녀를 무시했어요. 몇몇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피해갔습니다. 김복순은 이런 대우가 낯설었지만 목적을 위해 참았죠. 오후 3시쯤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지연이었어요. 그녀는 친구와 함께 쇼핑백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복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지연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전단지 받아보세요. 김복순이 지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지연의 목소리는 친절했어요. 김복순은 지연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진심 같기도 하고 연기 같기도 했어요.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요. 건강 조심하세요. 지연이 덧붙여 말했어요. 지연과 친구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김복순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연의 행동은 분명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복수는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끝났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른 것 같았어요. 사모님, 어떠셨어요? 정 비서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더 지켜봐야겠어요. 김복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지연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한 김복순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복순은 다시 변장을 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의 일상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정 비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연은 매일 오후 6시쯤 퇴근 후 집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거든요. 김복수는 그 카페 근처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지연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10분쯤 지연이 나타났어요.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지연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김복수는 카페 밖에서 지연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뭘 하고 있는 걸까? 김복순이 중얼거렸어요. 잠시 후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온 것 같았어요. 지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카페 구석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김복순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지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전화 통화는 10분 정도 계속됐어요. 김복순은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없었지만 지연의 표정과 몸짓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지연은 때로는 고개를 저었고 때로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통화가 끝난 후 지연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커피를 마셨죠. 하지만 표정이 전과는 달랐어요. 뭔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김복순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음 날 김복순은 지연의 직장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이 동료들과 함께 나왔어요. 그들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김복순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식당은 평범한 한식집이었습니다. 김복순은 식당 근처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지연 일행을 관찰했죠. 지연은 동료들과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평소의 친근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김복순의 눈에는 그 웃음마저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점심 식사가 끝나고 지연과 동료들이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김복순은 재빨리 그들 앞을 막았어요. 전단지 받아보세요. 김복순이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대부분 무관심하게 지나쳤지만 지연은 멈춰 섰어요. 아, 어제 그 할머니시네요. 지연이 김복순을 알아보며 말했습니다. 김복순은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이 근처에서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건가요? 지연이 물었어요. 네, 생계를 위해서요. 김복순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어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지연이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복순은 당황했어요.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김복순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힘드실 텐데요. 지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결국 김복순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렇게 동료들과 함께 사라졌어요. 김복순은 손에 든 10,000원짜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연의 행동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판단하기 더욱 어려워졌거든요. 그날 오후 김복순은 지연이 자주 가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오후 5시쯤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우연히 마주친 것 같았어요. 지연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김복순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또 뵙네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러게요. 김복순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쉬고 계세요? 지연이 김복순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김복순은 놀랐습니다. 지연이 자진해서 옆에 앉은 것이거든요. 네, 다리가 아파서요. 김복순이 거짓말을 했어요.
많이 아프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김복수는 지연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표정, 목소리, 몸짓 모든 것이 진심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죠. 김복순이 대답했어요. 지연은 10분 정도 김복순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등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지연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할머니도 건강 조심하세요.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김복수는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지연의 모습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카페에서 본 걱정스러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김복수는 정비서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사모님, 지연 씨가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은데요. 정비서가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 전화 통화 말이에요. 김복순의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혹시 사모님께서 너무 의심을 많이 하시는 건 아닐까요? 김복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더 지켜봐야겠어요. 그날 밤 김복순은 잠들기 전까지 지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지연의 친절함이 진심일 수도 있고 계산된 연기일 수도 있었어요. 확실한 것은 더 많은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김복순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연을 관찰하면 할수록 그녀의 완벽함이 오히려 의심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김복순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민호가 집에 왔습니다. 요즘 그는 평소보다 더 자주 집을 방문했어요. 어머니께 지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거든요. 어머니, 지연이와 결혼 날짜를 정했어요. 민호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복수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어요. 언제로 정했니? 다음 달 말이에요. 지연이도 빨리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김복순의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연의 정체를 밝혀내야 할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민호야, 지연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김복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또 그런 말씀이세요? 지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결혼은 신중해야 해. 어머니는 왜 지연이를 그렇게 의심하세요?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김복수는 아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야. 확인하고 싶은 거야. 확인은 이미 충분히 했잖아요. 어머니께서 직접 만나보시기도 했고요. 민호는 화가 난 듯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는 지연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지연이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민호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김복수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연에 대한 의심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김복수는 더 강한 시험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의 진짜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오후 3시, 김복수는 지연이 자주 가는 쇼핑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지연이 나타나면 일부러 넘어져서 그녀의 반응을 보려는 것이었죠. 오후 4시쯤 지연이 친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김복수는 심호흡을 하고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아이고. 김복순이 지연 앞에서 일부러 넘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즉시 김복순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김복순을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복순은 지연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요. 김복순이 연기를 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의 친구도 다가와서 도와주려 했습니다. 지연은 택시를 잡으려고 했어요.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김복수는 당황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김복순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혹시 뼈에 금이라도 갔으면 어떡해요? 지연은 끝내 김복순을 병원까지 데려갔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지연은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검사비도 지연이 대신 내주었어요. 다행히 별일 없으시네요. 의사가 말했어요. 김복순은 지연의 행동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정도의 친절은 연기하기 어려웠거든요. 병원을 나와서 지연은 김복순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고마워요. 김복순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조심하세요. 나이가 드시면 뼈가 약해져요. 지연의 말과 행동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김복순은 자신의 의심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복순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지연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카페에서 본 그 수상한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사모님, 어떠셨어요? 정 비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김복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김복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에 대한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녀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연이한테 들었어요. 할머니를 도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김복순은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 민호에게 그 일을 말했던 거죠. 지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민호가 말했어요. 김복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거든요. 지연의 행동이 진심이었다면 자신이 그동안 너무 의심만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김복순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연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김복순은 지연에 대한 마지막 조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 이후로 지연에 대한 생각이 더욱 복잡해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비서, 지연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해보세요. 김복순이 지시했습니다. 사모님, 이미 충분히 조사했는데요.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더 깊이 파보세요. 대학 시절, 아니 고등학교 시절까지도요. 정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의 결심이 굳은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한편 김복순은 계속해서 변장을 하고 지연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주목했어요. 화요일 점심시간, 김복순은 지연의 직장 근처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동료 2명과 함께 나타났어요. 지연아, 요즘 결혼 준비로 바쁘겠다.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네, 정신없어요. 하지만 행복해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신랑분은 어떤 분이에요?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분이죠. 김복순은 지연의 대화를 들으며 관찰했어요. 지연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호에 대한 애정이 진짜인 것 같았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지연과 동료들이 카페로 향했습니다. 김복순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카페에서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동료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하고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복순의 호기심이 커졌어요.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은밀한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지연은 카페 밖에서 10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김복순은 멀리서 지연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카페로 돌아온 지연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동료들과 대화는 했지만 뭔가 마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김복순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김복순은 지연이 퇴근 후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평소라면 집으로 바로 가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지연은 지하철을 타고 강북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복순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지연이 내린 곳은 평소에 가지 않던 동네였습니다. 지연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어요. 김복순은 멀리서 지연을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한 아파트로 들어갔고 30분 후에 나왔어요. 나올 때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김복순은 그 아파트가 누구 집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하기에는 위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복순은 정비서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그 아파트가 누구 집인지 알아보세요. 김복순이 지시했습니다. 이틀 후 정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모님, 그 아파트는 지연 씨의 고등학교 친구 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네, 박미영이라는 여성이에요. 현재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김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지연이 친구를 도와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뭔가요? 지연 씨의 과거 조사에서 한 가지 발견된 게 있습니다. 김복순의 눈이 번뜩였어요. 뭔가요? 대학교 3학년 때 작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은 받지 않았고 벌금형으로 끝났어요. 김복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지연의 과거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어떤 사기 사건이었나요? 친구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법적 문제가 된 거죠. 김복순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도의 일로 지연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 일 이후로는 어떤가요? 그 이후로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김복순은 서재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의 과거 실수와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그날 밤 민호가 집에 왔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김복순은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연의 과거에 대해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민호야, 지연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볼까?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또 지연이 이야기예요? 응, 중요한 얘기야. 김복순은 지연의 과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화를 냈어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조사를 하신 거예요? 과거의 실수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건가요? 민호야, 나는 내가 걱정돼서. 지연이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민호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가려 했어요. 김복순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줘. 어머니는 지연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민호는 집을 떠났어요. 김복순은 혼자 남아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호와의 갈등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김복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틀어졌고 지연에 대한 의심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혼식이 다음 주로 다가온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목요일 오후 김복순은 마지막으로 지연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변장이 아닌 김복순 본인으로서 말이죠. 김복순은 정비서를 통해 지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사모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요? 지연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결혼 전에 며느리와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어요. 토요일 점심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당일, 김복순은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어요. 조용하고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연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표정도 다소 긴장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앉아요, 지연 씨. 김복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음식을 주문했어요.
처음 몇 분간은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지연 씨. 김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어머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지연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복순은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과거라고 하시면 대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 말이에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민호에게 그 사실을 숨겼다는 거죠.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저도 어렸어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 때문에 민호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김복수는 지연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확신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지금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건가요? 김복순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요즘 자주 받는 전화들, 그리고 강북으로 가는 일들 말이에요. 지연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김복순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어머님께서 저를 미행하셨나요? 김복순은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래요.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연은 잠시 말을 못했어요. 충격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 전화들과 강북에 가는 일은 제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어떤 친구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인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가 가끔 도와주고 있거든요. 김복수는 지연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것도 민호에게는 말하지 않았겠네요. 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김복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숨기는 것이 많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지연 씨, 결혼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해요. 서로에게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 과거 때문에 민호 오빠가 저를 다르게 볼까봐 무서웠어요. 민호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네, 정말 사랑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났어요. 김복수는 지연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진심 같기도 하고 연기 같기도 했습니다. 그럼 민호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씀드릴게요. 정말로요? 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김복수는 지연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젊은 여성이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뭔가를 숨기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그렇게 끝났어요. 지연은 울먹이며 식당을 나갔고 김복수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복수는 정비서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비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연이 정말 변했는지 아직도 뭔가를 숨기고 있는지. 그날 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지연이한테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김복수는 아들의 분노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필요한 이야기를 했어. 지연이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어머니께서 자신을 미행까지 하셨다면서요. 민호야, 나는 내가 걱정돼서. 그만하세요, 어머니. 더 이상 지연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전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김복수는 아들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연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김복순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연이 약속대로 민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거든요.
화요일 오후 민호가 예고 없이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어요. 어머니, 이야기할 게 있어요. 민호가 거실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복순도 마주 앉았어요. 아들의 표정을 보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모든 걸 말했어요.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김복순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있었던 일도, 지금 친구를 돕고 있는 일도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표정으로는 그의 심경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니? 김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그런 중요한 일들을 숨겼는지. 김복순은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지연이 정말 솔직하게 말했다는 것에 놀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결과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지연이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해가 된다고. 네, 지연이도 어려운 상황에서 실수한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와 완전히 달라졌고요. 김복순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거든요. 친구를 돕는 일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연이의 착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민호야, 정말 괜찮은 거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현재의 지연이잖아요. 김복순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민호가 지연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응. 더 이상 지연이를 의심하거나 감시하지 마세요. 김복순은 아들의 말에 당황했어요. 민호야, 나는 내가 걱정돼서. 저도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주세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예요. 어머니께서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민호는 집을 나갔어요. 김복순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김복순은 산책을 나갔어요. 머리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공원을 걷고 있는데 우연히 지연을 만났습니다. 지연도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둘은 서로를 보고 잠시 멈춰 섰어요.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먼저 인사했어요. 지연 씨. 김복순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민호 오빠한테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김복순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김복순은 지연을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 앉아서 이야기해 볼까요? 김복순이 근처 벤치를 가리켰어요. 둘은 벤치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의심하신 것도 이해해요.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말로? 네, 저도 어머니 입장이라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김복순은 지연의 말에 조금 놀랐어요. 예상보다 성숙한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께 약속드려요. 앞으로는 민호 오빠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비밀이 있으면 서로를 믿을 수 없으니까요. 김복순은 지연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말과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솔직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지연 씨. 저는 정말로 민호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김복순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과거의 실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일 때문에 더 신중하게 살게 됐어요. 친구를 돕는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민호 오빠와 상의해서 결정할 거예요. 더 이상 혼자서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김복순은 지연의 대답에 어느 정도 만족했어요. 적어도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머님, 저를 믿어주시겠어요? 지연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김복순은 잠시 망설였어요.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지연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김복순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네, 이해해요.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둘은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헤어졌어요. 김복순은 집으로 돌아가며 오늘 나눈 대화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연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김복순은 정비서에게 말했어요. 정비서, 지연에 대한 조사는 이제 그만두세요. 사모님, 정말로 괜찮으신가요? 네, 이제는 제가 직접 지켜보겠어요. 김복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연을 완전히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기회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지연을 받아들여야 할 때였어요. 결혼식을 이틀 앞둔 금요일, 김복순은 마지막으로 지연을 시험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연히 지연이 다시 그 강북 아파트로 가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김복순은 이번에는 직접 그 아파트까지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지연이 정말로 친구를 돕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5시, 지연이 그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어요. 김복순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지연을 기다렸어요. 30분 후 지연이 한 여성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 여성은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이는 울고 있었고 여성도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김복순은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연이 그 여성을 위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봉투 하나를 여성에게 건네는 것도 보였어요. 정말 친구를 돕고 있는 건가? 김복순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잠시 후 지연과 그 여성이 헤어졌습니다. 여성과 아이는 아파트로 돌아가고 지연은 지하철역 쪽으로 향했어요. 김복순은 고민 끝에 그 여성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여성이 편의점에 나올 때를 노렸어요. 실례합니다. 김복순이 그 여성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김복순을 바라봤어요. 네. 혹시 방금 지연이라는 분과 만나셨나요? 여성의 표정이 경계하는 듯 변했어요. 누구세요? 김복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연의 예비 시어머니입니다. 여성의 눈이 커졌어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성은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요. 그들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여성의 이름은 박미영이었고 정 비서의 조사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지연이와는 어떤 관계세요? 김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예요. 미영이 대답했어요. 지연이가 자주 도와주나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지연이가 없었으면 저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어떤 도움을 받으세요?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아이 때문에 힘들 때 정신적인 지지도 받아요. 김복순은 미영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이가 언제부터 도와주기 시작했나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부터요. 벌써 2년 됐어요. 김복순은 계산해봤어요. 그렇다면 지연이 민호를 만나기 전부터 친구를 도와왔다는 얘기였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미영이 지연을 칭찬했어요. 그래요? 네, 저처럼 어려운 친구를 버리지 않고 계속 도와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김복순은 미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지연의 행동은 칭찬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가 결혼한다고 들었어요. 미영이 말했어요. 네, 모레가 결혼식이에요. 축하드려요. 지연이가 정말 행복해할 거예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사실 지연이가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데도 저를 도와주고 있어서 미안했어요. 왜요? 신랑분께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래요. 김복순은 지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혼 전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하지만 지연이가 어제 전화로 이제 신랑분께 모든 걸 말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김복순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지연이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김복순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지연에 대한 의심이 많이 해소됐지만 여전히 완전히 확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복수는 정비서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사모님, 이제 좀 안심이 되시나요? 정비서가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지연이가 나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날 밤 김복수는 서재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지연에 대한 지난 몇 주간의 조사와 관찰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점점 지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과거의 실수는 있었지만 현재의 지연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만 했나? 김복순이 속으로 반성했어요. 다음 날 토요일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민호가 아침 일찍 집에 왔어요. 어머니, 내일 결혼식인데 어떠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김복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축하한다, 민호야.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놀랐어요. 정말요? 응, 지연이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기뻐요. 김복수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한 확신은 없었지만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일 예쁘게 치르자. 김복순이 말했어요. 네, 어머니. 감사해요. 그날 밤 김복수는 지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연 씨, 내일 예쁜 신부가 되세요. 환영합니다. 얼마 후 지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수는 문자를 읽으며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지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김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결혼식이자 지연을 정식으로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날이었거든요. 준비를 하면서도 김복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지연에 대한 의심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완전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지연을 믿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오전 10시, 김복수는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식장을 보니 아들이 정말 결혼한다는 실감이 났어요. 사모님, 신부가 도착했습니다. 정비서가 알려줬어요. 김복수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머님. 지연이 김복순을 보고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지연아. 김복순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복순은 지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오늘부터는 정말 가족이구나. 네, 어머님.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둘은 잠시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지연이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김복수는 지연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호와 지연이 서로 결혼 서약을 할 때 김복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걱정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